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폭락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 주식편이 10월 4일까지 내일이죠. 일요일까지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뉴욕 증시 트럼프 코로나 감염에도 부양책 기대 다우 0.48% 하락 마감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0.48% 하락했죠. 어저께 이제 나스닥은 2.22%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0.96%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하락폭이 적었죠. 나스닥은 2.22% 이제 폭락을 하면서 꽤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저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3%도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적게 떨어졌죠. 생각보다는 좀 적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1.87%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51%, 나스닥은 1.48% 올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22% 안 빠졌다면 나스닥은 거의 이제 회복 국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간 상승률은 이제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상승폭을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전부 1%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미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66만 1천 명 증가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시장 예상 80만 명 증가보다 적었다. 9월의 실업률은 7.9%로 시장 예상 8.2%보다 더 낮았지만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한 영향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마디로 그냥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예요.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증시에 부담을 줬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지금 경기 부양책 합의만 되면 오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쪽이 민주당이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경기 부양책이 이제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공화당이 경기 부양책에 이제 부정적인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용이 이번에 이제 시장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 이게 이제 공화당의 시각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예상보다 안 좋으니까 오히려 공화당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유인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고용률이 좀 지지부진한 게 경기 부양책 통과 쪽으로 이제 좀 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죠. 낙폭을 많이 줄인 이유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점은 부양책 협상과 관련한 역학 구도를 바꿀 수 있다. 합의에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10월 달에 이제 다 잘라버린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부양책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에서는 지금 승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임직원들 많이 자른다고 했는데 요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지원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펠로시의 이제 긍정적인 멘트 때문에 좀 이제 받쳐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제 공화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서 어찌 됐든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11월 달 안에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다는 걸 보여줘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부결이 되면 증시와 금은 추락하고 채권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자, 어제 이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은 증시는 내렸죠. 그리고 금도 0.64%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IAU라든가 아니면 GLD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린 건 이제 금 선물이고, TLT는 0.37% 내렸습니다. 유가도 이제 4.52% 폭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11% 올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지금 모두 한 방향으로 이제 좀 움직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 빼고 원래 TLT하고 이제 금은 반대로 움직여야 정상이죠. TLT는 이제 2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거죠. 그런 만큼 지금 이제 믿을 건 현금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상황과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선물이 이제 갭상승할 수도 있어요. 한 1% 넘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하락을 예상하고 섣불리 이제 말뚝 박은 것을 모두 파는 것은 예측하여 투자하는 행위죠. 이럴 때는 다음 주에 선물이 상승으로 시작하면 닥쳤던 개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 박은 것은 결코 이제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뚝 박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말뚝을 박았다면 현금 비중이 주식 비중보다 최소한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나스닥 대응 방법인데 폭락했을 때 존버하는 투자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존버하는 투자자는 뭐 우량주를 샀다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팔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릴 이제 대응 방법은 그 마이너스 3% 초반에 떴을 때 처음 떴을 때 그때 이제 팔고 현금 비중을 이제 전부 가져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 떴을 때 주식을 모두 팔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25%까지 빠졌으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나 이제 금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 놓은 그런 투자자들을 위한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미세 조정 대응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미세 조정, 매뉴얼 그리고 전제 조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은 뭐 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제 제일 전제 조건은 우상향한다. 뭐 미국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이제 세계 1등은 우상향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고요. 매뉴얼은 폭락했을 때 어떻게 폭락하느냐 그것을 대비하는 게 이제 매뉴얼이고요. 폭락할 때 매뉴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방책도 이제 드리는데 대신에 그게 이제 안 먹힐 때가 있긴 합니다. 매뉴얼에서.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미세 조정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주가 모두 하락할 때 그래 나스닥이 지금 보면 11,075.02포인트로 전고점 대비 8.14%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113.02달러로 전고점이 이제 134 정도 되죠. 그래서 15.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했을 경우 만약에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20% 하락한다거나 뭐 한 30% 애플이 전고점 대비 30% 하락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기존의 말뚝을 절대 뽑으면 안 되고요.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한 비율로 더 말뚝을 박으면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 5% 빠질 때마다 자산의 5%씩을 더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세금 절세 팁이 있습니다. 세금 절세 팁이 뭐냐? 만약 올해 이제 매뉴얼대로 투자를 했다면 총자산의 최소한 2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애플의 이제 말뚝박은 평단가가 지금 뭐 현재 한 30% 정도를 내가 이제 110 정도의 이제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뭐 그 애플이 더 폭락을 해서 이제 100까지 떨어지거나 90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치자고요. 만약에 이제 100까지 떨어졌다 이럴 때는 앞으로 이제 더 폭락할 것이니까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사야지 했다가 다음날 선물 폭등하면서 갭상승하면 망합니다. 뭐 올라가면 뭐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멘붕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장중에 그러니까 애플이 100달러일 때 팔고 그리고 즉시 같은 가격으로 바로 사는 겁니다. 이러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1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았으니까 손실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110달러 평단가를 갖고 있는데 1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달러에 그냥 팔아버리고 다시 같은 가격에 100달러에 샀다. 그럼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매뉴얼대로 투자를 했을 때 20%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내년에 이제 양도세를 내잖아요. 내년에 양도세를 내니까
어, 이러한 행위는 11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았으니까 손실로 손실이 이제 확정된 거죠.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그 이익 추정치를 줄이는 행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0%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 내가 한 30% 정도를 총 자산의 30% 정도를 110달러에 샀다. 그리고선 1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는 일단 바로 팔았다가 바로 삽니다. 수수료 손해는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이제 손실을 일부러 낸 거죠. 일부러 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양도소득세 세금을 낼 때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익치가 이제 줄었으니까. 자, 결론은 말뚝은 팔지 않고 더 아래로 떨어졌을 때 기계적으로 말뚝을 박아라라는 얘기고요. 올해 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사자. 바로 사자. 요게 이제 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부양책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었을 경우입니다. 경기부양책이 상원에서 타결되었을 경우는 달러 가치 훼손이 일어난 거죠. 그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가 이제 그대로 통과되는 것과 뭐 조정으로 한 2조 달러 정도가 통과되는 것 모두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로 이제 시장에 풀어댄 돈이 3조 달러인데 거의 그게 10년에 걸쳐서 풀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 2조 9천억 달러를 풀고요. 추가로 2조 달러를 더 푼다. 최소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이제 한 해에 5조 달러를 풀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금값이 하늘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오릅니다. 물론 그 우량주, 제가 보기엔 이제 팡주식 같은 경우는 뭐 팡이나 마가 뭐 이런 그 빅테크, 빅파이브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은 뭐 다 오르게 돼 있는데 뭐 개별 주식 산 사람들도 있죠. 뭐 카니발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 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개별 기업은 이제 펀더멘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오름폭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오르는 게 확실하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전고점이 2068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금값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00달러가 조금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무조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금을 사는 게 만약에 이제 경기부양책이 통과된 것을 확인하고도 이제 금을 산다 하더라도 뭐 한 10% 정도는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마도 이제 나중에 3,000달러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경기부양책이 2조 달러 이상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포지션은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살지. 반대로 이제 뭐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TLT 가격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금을 사라라는 거고 TLT는 팔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을 경우 위와 반대의 경우죠.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금은 전량 매도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TLT를 사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는 한 TLT의 상승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고 지금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뭐 달러 금, TIP, TLT 등을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24일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뭐 달러 아닌 나머지 이제 상품들, ETF 상품들은 일정 퍼센트 이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뭐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하고 달러 들고 가면 됩니다.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라는 게 이제 전제고요. 오늘은 나스닥 폭락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